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석용 이사님이 상담 중이라 좀 늦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심플리 부동산 쇼 출발. 오늘도 어김없이 옆에 우리 미니언님이 옆에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오후 미니언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비가 그쳤는데 거짓말을 하시네요 지금. 예, 아니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비도 오고 추적추적하고 오늘 저녁에 막걸리에 파전도 생각나는 그러한 오후가 되겠습니다. 절대 이 서쪽 여의도에서는 막걸리에 파전은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얼마 전에 먹었다가 진짜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유일하게 한 군데 딱 그 전집에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돼. 네, 그렇죠. 너무 망합니다. 안 됩니다. 네, 장사에 차질이 생길까 예, 좀 봐. 심각하더라고요.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막걸리에 파전이 땡기더라도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는 드시지 않는 걸로. 우선은 많은 분들이 또 오셨는데 쌀과자님 오셨고요. 최현호님, 럭키 남부리기니님, 윤경혜님, 의학풍선님, 강필님, 형우님. 음악이 신나신다고요. 네. 우리 피디님이 이런 음악을 잘 고르시죠. 네.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뭐 썰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우선은 요거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그 이전에 좀 흉흉한 뉴스가 또 오늘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냥 미니언님하고 둘이 있으니까 저기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집착하는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보기 안 좋은 현상이고 보기 안 좋은 현상. 좀 찌질하죠. 어쨌든 헤어진 이유가 어떠하던 일단 헤어졌으면은 네. 서로의 갈 길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까. 이게 뉴스를 봤는데 흉흉한 뉴스가 또 몇 개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너무 세상이 그렇죠. 네, 이게 현직 경찰이거든요. 네. 현직 경찰이 네. 같이 근무하는 그 파출소인가 경찰서의 여자 경찰분 여경에게 네. 하루에 뭐 1000번 정도 만나달라. 뭐 오. 우리 뭐 술 한잔 먹자. 뭐 노래방 가자, 데이트하자. 뭐 이렇게 1000번을 전화를 해가지고 거의 스토킹 수준이잖아요. 거의 스토킹이죠. 그 네. 거의가 아니라 건 스토킹이 맞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 네. 진정을 해가지고 중징계를 받았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또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노래방으로 뛰어가가지고 칼부림을 해서 그 40대 중반 여성분을 살해하고 말리던 남자친구 50대 남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또 그런 남자분이 또 계셨다. 그 노래방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전화를 했겠죠. 아니면 위치 추적을 당한다. 불법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정말 지독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 그 집착이 너무 심해지면은 어떤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도. 요즘에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지금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요새는 이게 매일마다 뉴스를 보면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안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니 예전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런 흉악범죄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접하지 못해서 이랬던 건지 요새 들어서 약간 이 미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만 건드리면 막 칼로 막 찌르고 뭐 죽이겠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일인 거 같냐 이런 세상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예전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 뭐 크게 달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흉악 범죄나 강력 범죄는 충분히 존재했는데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어떤 빈도수가 낮았을 뿐이지 예전에도 이러한 강력 범죄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연예인 분께서 네.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 네.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잘 좀 킬러 네네. 제이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킬러 제이? 그분 사건은 저희가 그래도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연예가 중견이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조명되고 이슈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냥 조용히 그런 사그라들었다고 분들이 하더라고요. 몇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도 킬러 제이 뿐만이 아니고 네네. 몇 분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과거의 잘못을 이제 뉘우쳤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TV에 나오시면은 네. 섬찟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게 뭐 자숙 기간을 두고 다시 이제 컴백한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어떤 범죄나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분들도 자숙 기간이 좀 짧아지면서 좀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에임이라는 인플루언서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 네. 마약 상습 투약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네, 약주하는 그 여자분. 네, 근데 그분도 이제 내가 이거를 갖다가
뭐 한거 불능 상태에서 강제로 마약 투여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말 같지도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누가 내가 마약 난 정말 마약이나 아니 그런 거 갑자기 화를 내시네. 싫어하는데 화를 내셔요 갑자기. 지가 좋아서 찔러 놓은 거지 누가 한거 부른 상태에서 한거 불능 상태에서 찍어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결박을 시킨 다음에 뭐 이러면서 한 대 맞아봐 뭐 이러면서 너 이거 맞으면 기분 좋아질 걸 이러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은 말 같지도 한거 불능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고 참 이게 참 이게 범죄 형량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변호사가 시킨 거죠. 너 몰랐다고 해라. 감량 받으려면은 이렇게 어떤 감경 사유, 어떤 변명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시킨 거죠.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또 흉측한 얘기가 있는데 그 20대 어떤 남성이 이 온라인에서 만났나? 그 초등학생을 여자 초등학생을 이제 만났는데 네. 그 초등학생들이 좀 보통 내기가 아닌 게 이 담배를 좀 사다 달라고 했대요. 네. 그 남자애한테. 그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애잖아요. 그렇죠.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이제 애기인데 그 남자애한테 이제 그 초등학생 여자애가 오빠 나 담배 하나만 좀 사다 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오빠 진하게 한번 놀아줄게 막 이랬나 봐요. 네. 그 남자가 담배를 사다 줬대. 사다 줬더니 여자애가 담배 사다 준 거 고마운데 우리 이만 헤어져 이랬더니 이 새끼가 그 여자애를 협박을 하고 죽인다라고 막 너 하나쯤 이게 작살내는 거는 일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강제로 성폭행과 성추행 뭐 유사 성행위 같은 걸 해가지고 잡혔는데 이것도 형량 2년에 그친 이런 끔찍한 사회가 지금 네, 그것이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이제 그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아니 인권을 존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맨날 그거예요. 얘기 들어오면 초범에 반성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얘가 뭐 더 심하다. 심신미약이죠. 그렇죠. 심신미약, 심신상실. 뭐 얘가 금치산자도 아닌데. 그렇죠. 아니 무슨 술 먹으면은 뭐 정신이 뭐 해이해져 가지고 내가 이성 사리를 분별을 못하는 단계에 와서 범죄를 저지른 거는 감경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판사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들의 법률 어떤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감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자기 이제 의뢰인이죠. 네. 가해자한테 이제 그런 법률 지원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뉴스로 좀 전환시켜 주시고요.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어요. 전세 대출 금리는 동결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보금자리론 전세 대출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안심 대출.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전세 금리는 동결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저금리입니다. 지금 2%대 이렇게 아직 막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올리면은 임대주택이라든가 어떤 낮은 저가의 전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이것까지는 좋다. 근데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모녀 있잖아요. 네네. 세모녀 사건. 세 모녀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송파구에 있는 세 모녀 이제 저기 자살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 거고 네. 요즘 세 모녀 사건은 뭐냐면 이 무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깡통 전세 나와가지고 하는 깡통 전세를 유도해서 그 전세 보증금을 자기가 받아 챙긴 다음에 나몰라라고 입 닫고 반환을 안 해준 다음에 사기죄로 이제 걸려 들어간 거. 그게 원래 민사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딱 출범이 되고 나더니 이런 잡것들이 있나 이것들을 갖다가 법을 바꿔서라도 형량을 늘려가지고 형사법으로 처벌을 해라. 네. 그래가지고 구속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서민 경제의 파탄을 일으키는 범죄는 중형으로 그렇죠. 중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죠. 다스려야죠. 네.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씁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 모녀 사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쳐 죽일 범죄거든요. 그럼요. 이게 대부분의 피해자가 다 사회 초년생들, 20, 30대가 지방에 있었다가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오든가 뭐 수도권에 올라와가지고 저렴한 빌라의 전세를 찾다 보니 이런 사기에 이제 당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기에 당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자취를 감춰버려가지고 지금 피를 보는 상황인데 이것도 중형에 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형에 처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데이트 폭력, 살인, 강간
강도, 뭐 보이스피싱, 절도 뭐 이런 것들도 그 금전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더 엄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이제 비단 금전적인 피해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범죄들은 중범죄로 다스려야 함이 당연하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안티파르티자님이 이제 뜨끔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무갭 투자라는 게 있어요. 무갭 투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지어놓고 나서 자기가 공사한 대금하고 적정 마진만 챙겨가지고 아 건물 다 팔렸고 난 이제 돈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끝났어 이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건축주가 내 명의로 전세를 받기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받기 전에 명의자를 한 명을 구해야 돼요. 건축주가 직접 전세를 놓는 경우는 증빙해야 될 서류도 많거니와 중간에 내가 이 건물을 팔겠다고 지은 거기 때문에 팔려고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또 전세 계약을 또 체결해야 돼. 이중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당장 한 번에 떨 거면 떨자 그래가지고 명의자를 막 급하게 찾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명의자라는 게 실체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길거리 노숙자들 막. 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하고 등본만 있으면 돼. 그렇죠. 신용불량자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돈을 줘요. 네. 건축주가 한 500만 원 드릴 테니까 나 대신에 명의 좀 써주세요. 바지를 세우는 거지. 세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상환 능력이 있느냐? 노숙자가 무슨 상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러면 그런 집주인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전세입자는 대출 나오고 감정은 받았으니까 전세를 대출금을 잔뜩 뽑아다가 건축주한테 이제 주면서 명의가 넘어가는 거니까 주겠죠. 네. 전세 만기 시점 다가와가지고 나 이사 가야 되니까 전세금 빼주세요.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 노숙자가 무슨 전화기라도 있겠냐고. 그러니까 어디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소주 드시고 계시겠지. 남의 버린 담배꽁초 태우고 이렇게 계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연고지가 없고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전세금을 어떻게 보장을 받냐, 반환을 어떻게 받냐 이거지. 그러면 모든 책임은 전부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다음 전세입자를 구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내 돈 들여가지고 또 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전세입자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현재 검사분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모든 그 과정이나 챙겨야 될 어떤 서류 뭐 등등을 계약 체결 전에 뭐 등록 업체가 정식 업체인지 기준을 살피고 근저당 설정된 게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하셔야지 그런 걸 재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살펴도 답이 없어요.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는 답이 없더라고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뭐 이런 게 지금 절차상에 보장된 게 없다 보니까 네.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깡통 전세 유도해가지고 전세 사기를 칠 수가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검찰 출신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아니 이걸 이때까지 민사로 싸웠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전세입자가 선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빌라 그냥 내가 경매로 내놓을게요. 나 이 사람한테 소송 걸 거야. 이러면은 법원에서 그러면 이 집을 갖다가 새로운 주인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인이 안 나오면은 전세입자한테 주거든요, 그냥. 네네. 최선순위예요. 최우선 최우선 변제 변제 대상자가 되니까. 네. 그럴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최악의 상에. 이게 완전히 이게 왜냐면 빌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경매로 네. 넘어가면 또그 복잡하죠. 거래가보다는 훨씬 낮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액으로 낙찰되잖아요. 경매라는 거는 낮은 금액에 내가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 거를 시중가보다 낮은 금액에 입찰을 받고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중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입찰을 받는 거는 받는 거고 그 채무까지 경매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금은 내가 또 돌려줘야 돼. 3억짜리 집에 전세가 3억 2천 들어와 있어. 내가 그걸 2억 6천에 낙찰을 받아도 결국에 전세입자 나간 데로 3억 2천을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아요 이걸 또 낙찰을 안 받는다고. 채권이 더 많은데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보다.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받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뭐 깡통 전세로 당장 뭐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어요.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고 이래서 이제 뭐 무주택 서민들이
어떤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 안타깝지만 피해를 입는 거는 사후 약방문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좀 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뉴스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좀 이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기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서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이게 이 뉴스예요. 세모녀 전세 사기. 빵원으로 300억 원 떼먹은 사건. 많이도 해먹었네 진짜. 그러니까 응? 이게 요새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300억이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 3억만 있어도 오 이랬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뭐 요즘은 돈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먹은 거는 민사로 다루니까 배째 그러면 많은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면 뭐 다시 그냥 잘 아니, 먹고 잘 사는 민사는 거야.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없어. 그럼, 그치. 이거 사기 죄로 형량을 때려야지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아니 나는 신용불량이니까는 뭐 나한테 말해서 가해를 배째야 걸든가 되지. 이렇게 하면은 배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받아야 될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 목숨까지 그러니까, 잃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 정말 갖다가 엄벌에 쳐야 되는 범죄입니다. 조곤조곤하게 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법적인 무슨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빠져나갈 군형이 있겠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삶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그 와중에 우리 지각생 심석영 지각하셨네요.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대국민 사과 한번 하시죠. 네, 제가 오늘 크나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개인적인 사적인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상담 조금 길어져가지고 네, 그 사적인 상담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 구독자시에요. 네. 전화가 오셔가지고 나 방송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거 좀 급하게 좀 물어보신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하시지 왜 심석영 이사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랜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그런 상담을 받잖아요. 그럼 저는 방송을 안 찍습니다. 그냥 상담에 올인합니다. 그렇습니까? 열정맨이거든요. 아니요, 그분은 저희 이제 좋은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성 인사이드님이랑 상담을 했니요. 동시에 입장하셨다고. 그래요? 사모님이십니까? 그 좀 전에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나쁜 여자 얘기한 겁니까? 세모녀. 세모녀 전세 사기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여자 좋아합니다. 근데 나쁜 여자가 아니라 아주 쌍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쳐주시죠. 아주 개년. 쌍년입니다. 아주. 그래요? 너무 심한 용어. 아니 이거 작정하고 하니까 이렇게 사기 쳐먹어가지고 여기 자라나는 새싹 같은 2030 그 무주택 애들을 갖다가 완전 그냥 들어 엎은 거 아니에요. 몇 명이 피해자인지. 그래서 다행인 게 그 전세 사기 전담반을 네. 구성하라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네.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나마 다행이 그걸 아닐까. 굳이 뭐 전담반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이 될까? 그러니까 전담팀이라고 해봤자 태스크포스 해봤자 한 3명? 그러니까 꿀보직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3명인데 그것도 수사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날 인터넷으로 보고 조금 이상한데 아니면 제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발로 뛰어야 되잖아. 발로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사권이 확인한다는 거야? 없다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기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찰이 잡아야 된다니까? 그냥 물론 이거 당연히 엄벌을 취하고 진짜 이거 따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한데 네. 저는 이거 수사할 바에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냥 우리 그 공무원들 있죠? LH나 이런 데들 지난번들이 인원 감축하고 뭐 정리하고 하고 막 이래야 된다며. 그거 둘째치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죠? 나랏밥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들은 전담팀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대로도 못하고 있거든요. 원래 못해요, 만들어놓고 이거. 왜냐면은 걔는 잘못 건드렸다가 지 모가지 날라갈까봐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더 깨끗하게. 물론 얘네들도 깜빵 가야죠. 응? 깜빵 가서 지금 구속돼 있어요. 구속돼 있죠.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빵 가서 오래 살아야겠죠. 네. 한 1억당 5년씩 하면은 몇 년 살아야 그러니까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라니까. 이거 전세 사기 해가지고 500여 채의 이제 피해를 입혔잖아요. 근데 이거가 더 무거운 중형이냐? 아까 전에 그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무거운 중형이냐? 아니면 내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고 칼로 갖다가 찔러 죽인 게 더 중형을 때려야 되냐? 둘 다 나쁜 이거 어떻게 봅니까, 민현님은?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까? 내가 네. 그때 그래요. 처음에. 결국 범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둘 다 여찌됐던 선량한 어떤 시민, 선량한 사람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둘 다 뭐 유사하게 같은 그래요? 어떤 형량으로 때려야 되지 나는 않을까 봅니다. 그래도 몰라도 난 1번 살인이니까 살인이라는 거는 이거 살인미사 살인은 이거 무조건 무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사형으로 가야 되는 네. 거고
이분은 사실은 이번에 아니었었으면 원래 그냥 민사였던 거잖아요. 네, 원래는. 민사죠. 근데 이제 형사로 바꿔가지고 이제 사규죄로. 피해액이 너무 커서 그래요. 피해가 너무 커. 이건 특수 가중처벌 네. 이거. 아 근데 보통 금액이에요. 그게 있잖아요. 1억 이상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1억 미만은 되게 뭐 한 6개월이나 살고 네. 1억 이상 정도 돼줘야 뭐 한 1년 이상 사는데 그냥 1년씩 아까면 1년씩 계산 아니 뭐 금액을 1억씩 계산해서 300억이면은 1년씩만 해도 300년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는. 돈이야 뭐 다시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300년을 세 모녀가 나눠서 100년씩 살라고 그러면 하지 이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또 민현님한테도 물어봤지만 이 20살짜리 남자애가 초등학생 여자애가 담배를 사달라 그러니까 사다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를 했어요. 여자애가 거부하자 강제로 진압해가지고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서 징역 2년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새끼도 쓰레기. 여기 뭐 강간의 도시야? 아니 뭐 동물의 왕국이지. 이거 뭐 우리나라 왜 이렇게 돌아가냐? 우리나라 일입니까? 아니 더 놀라운 건 초등학생이 담배를 사달라고 20살짜리 남자애한테 부탁을 했다고. 여자애가? 네, 여자 초등학생에게 이 저도 초등학생 자녀들은 학부모로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 세상이 말세가 되는 게 아닌가. 네, 제가 봤을 때 그 청소년 그 촉법소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네. 그 친구 초등학생 여자애도 문제지만 저는 이 여자 친구의 부모님도 좀 문제지 않나. 그 부모님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저께 저 속보 뉴스였는데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분이 제보를 하신 거예요. 네. 벽에서 사무실 벽에서 물이 샌다. 뭐지? 그래가지고 밖에 관리실한테 물어봤죠. 네. 근데 관리실에서 물이 셀 리가 없는데 이쪽은 배관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CCTV를 봤더니 어떤 남자애가 초등학생인데 거기다 오줌을 싸고 간 거예요. 아, 외벽에다가. 식당. 외벽에다 오줌을 싸고 간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대요. 그 꼬마애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학원 그 학원. 번호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학원 그 남자애네 부모랑 아빠랑 연락처가 이제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애가 이렇게 하고 갔는데 뭐 보상을 좀 해주시든가 뭐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이러더니 전화 끊더래. 그래서 다시 전화했대. 그랬더니 이런 쌍 막 쌍욕을 하면서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씨부랄 네가 무슨 뭐 어쩌라는 거냐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뉴스 봤는데 그것도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그 미친놈이다 했습니까? 아니 물론 있잖아요. 애들이 급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근데 애가 또 맨발이었어. 거기까지는 못 봤죠. 애가 그냥 그 아동학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너무 깊게 정신적인 가지고 트라우마가 있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와중에 의학풍선님이 담배로 지져버려야 한다. 너무 저기 한무라비 씨가 아닙니까? 안 돼요. 의학풍선님이 인성이 아주 되게 좋으신 분이신데 담배로 지져라는. 이게 한 2년 지났잖아요. 네. 인성이 안 좋아지신 거야. 왜? 아파트 값이 안 올라서 그런가? 세상에 풍파에 시달린 거야. 이 재건축이 뭔가 진행이 잘 안 되면서 세상에 풍파에 시달리셨을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부러워. 네. 인플레이션 얘기가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맨날. 아 그래요. 이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얘는 진짜 희대의 사기꾼 아니면은 진짜 얘는 뭐 정신병자야. 테슬라 아니 그래도 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가 작전 세력주인데 뭘 지가 작전 주도하는 병신인데 무슨 뭘 배워야 돼요? 근데 사기꾼인데. 지점보다 처분했다고 그러네. 아니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긴축을 하고 달러 가격 올라가니까 현금 가지자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 유도할 때는 언제고 지금 다 망해 자빠지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또 올랐는데. 올랐는데 이거 처분하면서 폭락이에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일부러 보유 죽이는구나. 그래서 또 죽이는 거지. 그래놓고 나서 뭔 개짓거리를 하냐면 도지코인은 안 팔고 있대 아직까지. 진짜. 도지코인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진짜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뭐 주가 조작보다 아니 이거는 진짜로 그렇죠. 이것도 중범죄예요 사실은. 피디님 저 시장 결혼 이더리움 하고 클래식 있는데. 좀 어떻게 다시 봐줘봐. 이더리움.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또 얘는. 문제가 시장 교란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장 이거를 교란이에요. 저기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이 없다는 그러니까 것도 제가 문제가 말씀드렸잖아. 있어요. 얘네가 미국의 정부의 전략 투자처라니까. 음. 얘가
얘가 대표 주자예요. 음. 그러니까 얘한테 미국이 뒤에 백을 쓰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그럼요. 거네. 아니 차 만듦새 보세요. 개떡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불나면 죽는 거고 그냥. 난 거기서. 이쁘던데. 아니 이쁜 게 문제가 아니라 단차 벌어진 거 조립 뭐 마감재 품질 이런 거 보면 개떡이에요 진짜. 그렇죠. 만든 거는 혹시 어디서 만든 겁니까? 차이나에서 미국에서 만든 거지. 미국에서 미국에서 만든 오리지널로. 거지. 차이나에서도 안 만들고. 네. 근데 벌어지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음. 자동 주행 뭐 저기 소프트웨어는 잘 만들어. 배터리 원천 기술 같은 거는 원천 기술도 없잖아. 그쵸. 남의 갖다- 배터리 빌려다가 갖다 오는 끼는 거지. 거지. 아이디어만 제공을 하고 굉장히 광고 효과를 막 누리면서 네. 자금력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네. 얘가 비트코인 참시하는 얘가 있다니까. 얘기가 아. 그냥 소문이네. 그래 소문. 아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얘가 그거 막 좌지우지하면서 막 이러니까 민간 투자반, 정부 투자반 해가지고 날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 만든 거 보면 생긴 거 보세요 이거. 정신병자가 생겼잖아 딱 봐도. 나 잘생겼는데. 차생긴 뭐 지금 저 보셨어요? 내 가슴에 자유를 막 이러면서 해수욕장에서 벗었는데 사람들이 뭐 고음 새끼가 어디냐고 막 그러니까는 아까 나 놀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아니 웃으면서. 이분인가요? 이분이 뭐 41살 뭐 차이 뭐 그분이 그분인가요? 어? 아니에요. 이분 아버지가 아버지가. 뉴스 네. 제가 앨런 머스크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때 피디님한테는 보여드렸는데 네. 이분 아버지가 의붓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 의붓딸이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 동생이나 되는 분이네요. 누님이나 뭐 누님이나. 동생이겠죠. 젊은 분이. 그 41살 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의붓딸하고 둘째 아이를 낳으셨다 그래서 뉴스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아 내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네 기사를. 왜 없어 기사가 기사 안 있어요. 나와? 기사 있어. 내가 다운 받아놨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어디 있지? 너 일론 머스크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저는 싫어요. 어? 난 너무 이런 싫어하는 거 난 아니야? 작전 세력이라는 게 있으면은 안 돼. 이거 작전 세력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이거 다 망하게 하는 거잖아. 선량한 말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말 그대로 되니까 혹하게 만든 문제가 다음에 다 되죠.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혹하게 만든 다음에. 아 이것도 뭐 흉측한 사건들만 다 해놨네 내가. 아예 안 나온다. 근데 네.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의 어떤 저기 지구상의 존재 목적은 번식이다. 그 아버님이 아버님이 그거 말고는 인간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번식 행위를 멈출 이유가 없다 하면서 의붓딸하고 둘째를 그게 약간 그 다산 혹은 번식을 위한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지 아니 않았을까요? 잘 생각해보자고. 종교가 거기 들어간다? 아니 잘 생각해봐요. 아까 전에 무슨 얘기했어 우리 애 오줌 싼다 그래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 그랬잖아. 딸내미 담배 피면은 그 부모가 이상이 있다 그랬잖아. 이 새끼 뭐 부모님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뭔 생각하고 있냐고. 아유 그래, 난 내가 진짜. 봤을 때난 괜찮은데. 난 아니야. 나는 이 사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나 이 테슬라랑 스페이스X랑 비트코인의 연관관계가 제일 경제상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 지금 이 테슬라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어떤 그냥 뭐 이 일론 머스크 그거는 상관없고 원래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650억 달러인가요? 네. 올해 이제 시가총액 1위잖아요. 수익이 650억 달러인가 680억 달러인가 그렇대요. 근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올라갔는데 얘가 순이익으로 따지게 되면 2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조. 올해 수익이? 순수익이? 순수익이 2조인데. 어닝 쇼크네요. 근데 중요한 건 난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 시중 우리 일반 은행 국민은행 걔네들이 구조가 수익이랍니다. 구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테슬라가 2조 수익인데 우리나라 은행이 9조 수익이야. 아니 얘네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구조고 그래. 은행은 말 그대로 돈 대부업이잖아. 돈 장사잖아. 대부업이잖아. 근데 돈 장사하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그 뭐 금리 오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은행에서 9조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사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우리가 동대문 시장에서 제일 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수쟁이 아줌마보다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죠 일수 뭐, 하시는 분이 더 많이 일수쟁이 벌죠. 아줌마가 돈 제일 많이 버는 거야. 뭐야 이게. 일수쟁이 아줌마 못 이긴다니까요. 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수익을 돈 올릴 굴리는 수밖에 사람들이 없죠. 제일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아니 사람들이 근데 짱인 이렇게 거야. 수익을 가져가는 이유는 금리가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터무니없다라는 거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것도 국민 그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은행에서 높은 거지. 예대 그러니까 마진이. 마진 높은 건데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도 중재를 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갖다가 이것도 왜냐면 은행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자율권을 뭐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인가? 2%대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2.25 됐죠. 2.25면 지금 대출 금리가 그 최대 금리가 얼마야? 7%잖아. 7%까지 그럼 갔어. 거의 몇 프로 먹는 거야? 6.5% 먹네요, 그죠? 그렇죠. 그냥 수익 6.5% 나오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돈만 빌려주고.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핑계거리 있잖아. 대출을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못 빌려준다. 그러니까 기업 대출만 주구장창 나가고 있는데 기업 아니 대출 그래도 구조라는 수익을 받잖아 벌써. 그렇죠. 구조는 이제 은행 다 합쳐서니까 그게 축하드립니다. 한두 푼이냐고 이게. 축하드려요 은행장님들. 네. 액면상으로는 좀 요즘에 대출 한도를 좀 줄여라라는 그 지침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시중은행 아 그래요? 원들에게 들어보니까. 이 뉴스 보셨습니까? 이거 화성 신축 아파트 드레스룸에서 악취가 났대요. 악취. 악취. 옛날에 악취라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생각나는 게 똥냄새지. 아니 삼국지라고 아시죠? 네. 삼국지에 보면은 저기 밑에 동네에 밑에서 하이난? 아니 그림이요? 그 삼국지 보면은 걔 있잖아요. 원소의 동생 원술이라고 있어요. 원술. 근데 원술의 그 장수 중에 이름이 악취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 이전 그거 악취 막 이런 애들. 악취. 난 악취. 삼국무쌍만 해봐가지고. 악취. 그래서 천장을 뜯어보니까 똥이 나왔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비일비재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워낙에 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공사판에 일을 하잖아요. 그런 양반들 그 종족이. 그러니까 걔네가 공사하다가 그 종족이라는 건 뭡니까? 조선족? 그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80%가 노가다 10장이라고 하시잖아요. 노가다 10장부터 전부 다 조선족이란 말이에요. 많이들 그쪽 분들이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밥 먹다가 막 이러고 밥 먹다가 이러면 갑자기 가가지고 싸고 막 이런다고. 아니 왜냐면 공사 현장에는 저 자주 가잖아요. 네. 예전에도 이제 신규 건설 현장 가서 보면 이 화장실 잘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간이 있지. 화장실, 간이 화장실이지. 휴게실 이런 거 잘 안 돼 있습니다. 절대 쉬게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하다 보면 우리가 아파트 20층, 30층 지을 수 있잖아. 네. 생각을 해봐. 거기 어떻게 내려와? 30층에서도 갑자기 배가 아픈데 예를 들어서 25층에서 갑자기 배가 아픈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엘리베이터도 타봤어요? 외벽에 있는 거? 외벽에 있는 거. 소리 엄청 커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진동도 속도가 그렇게 있어. 빠르지도 않아. 되게 느려. 그리고 그게 내가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야. 거기 아줌마가 있어요 보통. 그 운행해주신 아주 옛날 엘리베이터 그걸 아줌마가 있어. 그분이 어떻게 기다려야 돼. 너무 아프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서 심석용 이사님은 이걸 정당방위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지. 그러니까 얘들 봐봐.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얘네들이 어디다 싸냐면요. 비닐봉지에 쌉니다. 그래서 비닐봉지가 나왔대요. 아 그래요? 비닐봉지가 나왔어. 죄송합니다. 똥 나온 것만 생각. 아니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이거 어. 아니 드레스룸 천장에 올라가서 싸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닐봉지에 싸서 지네들이 나중에 퇴근할 때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버리는 게 있거든. 공사 화장실 가서 봐봐요. 공사 간이 화장실 보게 되면 그 안에 똥통 보잖아요. 그러면 봉지에 묶어 있는 이런 봉지들이 꽤 많아요. 그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버리거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 새끼가 어. 안 그런 거네. 비닐봉지가 3개나 있었대. 아니 그럼 이거는 일부러 넣은 거밖에 안 되거든. 일부러 얘 엿먹어봐라 이러고. 왜냐면은 천장 공사 마지막에 하잖아요. 네네. 마감 검사 중에 천장 검사하려면 아, 이거 다 하고 나서 진짜. 진행해야 되는데 네. 내가 똥을 싸가지고 이게 돌려가지고 던질 수는 없잖아. 천장 마감 공사할 때 쏙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 신고자는 이제 아내가 임신 5개월인데 똥냄새로 인한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스트레스성 두통을 호소해가지고 입원을 한 상태래요. 그래서 아니 뭘 웃을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임신 5개월인데 똥냄새 때문에 스트레스성 두통이 와가지고 임신을 했으면 난 건설사 간부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오래 가나? 나는 아니 그렇대요. 그래서 진짜로 건설사 직원들이 가서 냄새를 맡았더니 지독하더래. 뭘 먹은 거야? 몰라. 한 밥만 먹었어야지 땅을 먹었나 본데. 이거는 뭐 피해 보상을 저기 건설사에다가 그래서 했더니 청구할 수 있잖아요. 더 이제 천인 공로할 일이 뭐냐면 어. 이 건설사도 네. 아니 나는 모른다. 하청 아니 회사입니다. 걔한테 가가지고 청구를 해야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 감독을 하느냐. 그래서 발뺌을 했다가 이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안면을 딱 정색을 하면서 피해 저기 보상 처리를 좀 해드릴 해드리겠다. 테니까
아니 이거는 당연히 시공사에서 해주긴 해줘야죠. 아니 근데 안 해준다니까.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고.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 봐, 봉지에 싸가지고 묶여져 있는데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날 거면 시공사 입장에 내가 시공사라고 한다고 하면 근데 냄새가 났대. 내가 가가지고 그걸 확인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니 그거 그냥 천장에 있으면 그거 해가지고 봉다리 때 버리시면 안 됩니까? 라고 처음에 얘기했겠지. 아니 알트파리티자님 똥독을 냄새 때문에 똥독을 흐르는 건 없어요. 이거 저 미니언님 네. 이거 최근에 뉴스니까 아마 화성에 네.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몇 개 없을 거야. 한번 찾아봐. 이거 시공사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의학공선님이 맞아. 봉지를 꽉 안 묶은 거야. 아니면은 그거 해놓고 그런 말 들어봤는데 시멘트로 공구리 쳐놓고 그거 딱 덮으면은 그건 모른다니까. 아니 그건 몰라요. 잘 그럼 냄새 안 나. 이거 진짜 뭐 천장에 놔둔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뭐 재미삼아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진짜 싸우다가 사람 맞아요. 죽잖아. 그럼 그러면 벽에다 묻었대요. 제 벽에다 그냥 발라버려요. 진짜로. 어유 쌀벌하네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거 모르지. 아니 재건축하기 전까지 몰라요. 재건축해도 재건축도 머리 다 다 한꺼번에 없는데. 발파해가지고 다 떨어지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집이 그래 썩 좋은 집은 아닌 것 같으니까. 화성에 있는 제가 볼 예. 때는 모 브랜드라고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 우리 찾아냅시다. 어. 이래서 그 아파트 회사를 동탄 아니야? 아니야 동탄은 아닐 것 같아. 봉담지구. 예, 그런 해줄 것 같아. 신축이 봉담 쪽에. 불매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똥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설사는 어떻게 이걸 관리 감독을 다 하냐고. 노가다 십장들한테 못하지. 시켜가지고 천장 다 올라가 보라 그럴 수도 없잖아. 이거 뭐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거 현장 하나 돌아가잖아요. 본사 직원은 많아봐봐 6명이서 맞아요. 7명입니다. 거기 그냥 거기 바깥에 있는 컨테이너 그 가건물 안에서 이거 치고 있다니까. 타이핑 치고 있다니까. 뭐 소장님이야 본사 직원 몇 분 계시고 나머지 현출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장에서 뽑아왔는 직원들 쓰고 나머지 다 협력업체 하청업체인데. 아니 그래서 이제 탈취 작업을 해달라는 요구를 안 들어주다가 이제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17일 지나서 벽지와 천장을 뜯어내놓고 살균하고 액상세제를 뿌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거 그 락스 뿌린 거야 락스. 아직도 락스. 냄새가 너무 심해 머리가 아플 정도다라고 똥 해서. 냄새가? 네. 야, 그거 얼마나 지독한 얼마나 거야. 지독한 거야? 뭘 이상을 거야? 먹었길래.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혹시? 곰이야? 곰이 천장에다가.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오래 가나?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아 찾아봐요 그럼. 아니 미니언님 5분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나? 40분 다 됐어요. 네. 늦게 오셔가지고. 네, 오늘 이제 말씀드려 볼 것은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픽스텝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비주택 업무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까지 많은 여파를 끼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 시절에는 대출을 받아서 상업용 부동산에 상당히 많이 이제 투자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하게 상업용 부동산, 특히나 오피스나 상가의 어떤 거래량이나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또한 일반 부동산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러한 상가 수익률이나 상가 매매 거래 매매 사례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도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1분기 중대형 상가의 이제 수익률 정리한 도표인데요. 자, 지금 명동 심각하죠. 0.38%의 이제 상가 투자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이제 강남 쪽에서는 이제 청담이 3.23으로 가장 높은 평균 상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로 넘어가면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오피스가인 도심권 지역에는 종로와 이제 남대문 지역이 2%가 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 오피스 투자 수익률 중에 가장 높은 곳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오피스가 최고 오피스가죠. 여의도 지역이 2.56%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비주택인 상가와 오피스 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시중 자금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참 의문시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요, 뭐 주택 시장도 그렇잖아요. 양극화 현상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있는 곳에 주택 아파트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부분을 보이는데, 이 업무용 상업용 부동산 역시 인기 있는 그런 핵심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인기를 끌 것이라 보는데, 결국은 어느 지역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니언님의 5분 긴급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네이버 부동산을 좀 보느라고요. 어디라고? 그게 들어갔나 보네. 그 잡음이 들어가서 잡담 소리가 들어가. 제가 왜 그러면 그 시공사 내가 잡아내려고 몇 군데 추려졌어 지금. 추려졌어. 네, 몇 군데로 압축이 되긴 했는데. 네. 압축이 되긴 했는데 이제. 왜냐면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가 지금 화성에 세 군데가 있네요. 네, 세 군데가 있어요. 네, 근데 내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네, LH 내 아파트가 하나가 지난 있고. 5월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부터라고 했으니까 5월달에 입주한 건데. 그렇죠. 2달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LH, 저희가 잡아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국토지신탁에서 하는 코아로. 네, 코아로 브랜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은 왜 여기까지 공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방건설의 메가시티라고 아주 대단지입니다. 1단지, 2단지 나누어져서 미분양 때문에 아주 고생했던 우방건설이 있거든요. 그 똥냄새 나서 미분양 난 거 아니야 혹시? 요 세 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우방은 제가 또 잘 아는 회사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 갖다가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소장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려고요. 끝나고. 네, 거기 혹시나 거기냐 이렇게 이게 뭐 어디냐면 연합뉴스에서 취재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데까지 커버를 못할 정도면요. 이미 일이 커질 대로 커진 거야? 코아로일 가능성이 좀 높다. 제 왜요? 개인적으로는. 왜? 왜냐면 코아로도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시공사가 지역 업체거든요. 근데 코하루가 이게 네. 작아요. 이거 작아. 네.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네. 이거 원룸 이거 청년주택 수준인데 거의. 근데 아까도 방이 엄청 작더라고 그게.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 있을 수 있죠. 아니, 이게 우리도 뭐 빌라 보면은 아니 제가 볼 때 드레스룸 이거 거의 원룸 수준이야 원룸. 들어봐봐. 이거 도면 보면 알잖아요. 네, 원룸이 원룸. 이거 봐 드레스룸 없잖아. 드레스룸. 없어. 그래요? 없어요. 이거 아니야. 코하루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코하루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럼 우방인 것 같아요. 네. 봉담 쪽에 있는 거요? 네, 네네. 네. 분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코하루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 의견은 절대 아니고 저는 제가 아니라고 왜냐면 했습니다. 저는 한토신을 되게 싫어하기 네,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네. 했습니다. 저는. 네. 한토신 이 본부장님 보시고 계신다고 코하루 하면 최고. 코하루 네. 최고. 저한테 죄송한 거 있으시죠?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파트값 떨어졌대 해가지고 뉴스를 보고 찾아간 부동산에서는 가격이 더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뭡니까? 떨어졌다고 한다는 거는 구랍니까?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던질까 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팔까 말까 뭐 이런 거야. 그래서 팔려고 내놨는데 딴 데도 10억인데 나도 10억에 내놓으면은 안 팔려. 그러니까 9억 8천에 내놓으면은 좀 팔릴래나? 그리고 내놔요. 그럼 와. 그러면 안 팔아. 이런 거 같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주택 시장에 새로운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2, 3억 떨어진 것들은 기본적인 우리가 시세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금매물 같은 위주 일부만 좀 팔리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현재 시세에 준해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이효정 소장 말로 하면은 내가 가서 살려고 하면은 금액을 안 좀 더 안 팔고 금액을 좀 더 올리고 지켜봐 또.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뭐 치킨값이 3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불매운동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그래프 혹시 그 민현 이 그래프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네네. 그래요. 이거 사실은 우리 어제 그제 저랑 같이 회의했던 우리 내용 아닙니까 이거? 네, 매매 거래량 추이 요 그래프. 그죠? 내가 분명히 지금 요즘에 거래 그 아파트 매물 자체가 많이 쌓인다고 지금 언론에서 자꾸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10년 단위로 한번 잘라서 보자라고 했었을 때 아니 2020년 6월 달에는 네. 매물이 84,300개가 있었는데 그렇죠. 올해 7월 20일 기준으로 네. 64,600개가 있으면은 매물이 줄어든 거지. 사실은 2020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도 보통 매물 자체가 8만 건 정도 계속 있었던 네. 부분이거든요. 이게 9.13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9.13 이후에.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때 뭐라고 그랬지 내가 회의 때 기억이 안 나네. 좀 그걸 기억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양도세 중과 그렇지. 시점에서 그랬잖아요. 예. 양도세 중과 시점에서. 다주택자들 죽이는 그 법안이 8월 달에 나오고 나서부터 네. 매물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지 팔 수가 없지. 할 수가 그렇죠. 없고 어. 살 때 취득세 중과도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매물이 확 줄어들었던 거고 그 이후로 계속 집값이 올라갔던 거고 네. 현재로 따지게 되면 서울에 있는 6만 한 4천 건, 6만 5천 건의 매물은 사실은 물량이 많은 거 아니다. 사실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벌써 그렇죠. 이 수준은 있어요. 10만 건 10만 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돼요. 서울에 원래. 그래야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래야 그 네. 금액이 유지가 되는 거야. 네. 근데 6만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매물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니죠. 음. 아닌데 이제 대출도 문제가 생기고 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거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을 안 하는 상황에서 내 집이 제일 새 거라 그러면 이걸 팔 이유가 뭐가 있어? 아마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안 되는 그렇죠. 것뿐이지. 거래 보세요. 거래량 보세요. 이거 9월달 여기잖아. 딱 그렇죠. 9월 22일 9.13 뭐 대책 나오고 나서 네. 15,000건이 거래가 됐던 게 쌍방이 팔아도 죽일 놈 사도 죽일 놈 하니까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놓으니까 3,000건으로 급전직하를 하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뭘 인조화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방어가 안 되는 이런 근데 이건 일이거든요. 아파트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파트만. 이 부동산은 아파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까 좀 전에 우리 민현님이 얘기했던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죠? 그럼요. 음. 큰 축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그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아파트 대체 상품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부동산이 그냥 상가 아니면 주택이거든요. 그 주택의 대표가 아파트고 상가의 대표가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주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만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되게 표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가 언론에 맨날 강남집값 하는 이유는 이 강남집값이 오르면 나머지도 올라가고 강남집값 올라가죠. 떨어지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강남집값 얘기하는 건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든다, 뭐 매물이 적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반대로 주거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잖아요. 얘는 좀 기사를 좀 제대로 썼네요. 네, 어디입니까 언론사가? 연합뉴스인가? 연합뉴스? 뭐 걔네가 그 정도가 돼? 아 머니투데이네. 근데 얘는 뭐 똘똘한 놈이 하나 있나 보네. 맞네.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거든요. 이전 거래보다 가격이 2, 3억 내린 실거래가 등록된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당장 팔 생각이 없는데 네. 아니 내가 그냥 우리 단지가 다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번 내놔 본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대로 못 팔면은 상급지 갈아타기가 불가능해.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빨리 잔금 쳐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내가 배짱 부리면서 11억 12억에 끝까지 내놓겠다 그러면 아 잔금을 못 치르면 내 계약 파기된다니까. 내가 배액 배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싸게라도 팔아야 싸게라도 얼른 팔아가지고 1억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 시켜가지고 내가 더 좋은 집을 갖다가 등기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급매물이 몇 개 나오는 게 거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 거래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보다 가격대가 낮은 쪽으로 시장이 옮겨 탄다. 근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헤드 중간 헤드라고 그래야 되나? 네.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조금은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다. 맞아요. 기자가.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니까 빌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저 뭐라 그래 수요층이 달라요. 수요층이 다른 거야. 수요층도 틀리고 그러니까 수요층이 틀린다는 게 지금 아파트를 투자한다는 건 자체 힘들잖아요. 아파트 투자를 지금 아파트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파트로 투자하는 거는 지금 상황은 아닌 상황인가 예전 보니까. 한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네. 재건축 아파트 투자 한 3, 4억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좋아요? 맨 노원 얘기 있잖아. 다 노원은 뭐 3개 주공, 뭐 월계 주공 뭐 이런 데 얘기했지. 지금은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런 근데 사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돈은 물 흐르듯이 어디든가 다 빠져나갑니다. 뭘 아니, 막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 그럼 네. 말씀드렸잖아. 주택 아니면 상가, 아파트 아니면 빌라, 그렇죠? 땅. 뭐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부동산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딴 걸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지금 다세대 빌라로 좀 많이들 유입이 되는 거죠. 왜냐면 모아타운 어디 한다.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모아타운 지정부터 추진까지 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또 불쏘시개를 또 쑤시는 거야. 또. 네. 그래서 보니까 확장을 했어요. 뭘요?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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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을. 면적을. 아니 지금 이것도 뭐 꽤 큰데 더 크게 만든다는 더 겁니까? 크게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거네요. 제가 봤을 땐 그러네.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을 앞에 말만 신속 통합이라는 말을 붙여서 네. 빨리 공급해줄 테니까 나한테 표를 주세요 해가지고 시장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공급은 안 될 것 안 같은 되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보다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한 게 이 모아타운이었고 가로주택 모아오면 빨리 해준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야, 조합 설립만 하면 진행할 수 있으니까 빨리 되니까 사람들 인기가 좋아. 네. 그러니까 원래 1년에 한 번 하기로 했던 거를 두 두 번에. 번으로 늘리고 네. 또 두 번으로 늘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할 거면은 재개발이고 나발이고 모아타운으로 더 크게 하자. 그렇죠. 그게 더 빨리 될 것 확장하는 같다. 거지.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제곱까지 원래 10만 제곱 이상 네. 내였나 그랬는데 30만 제곱까지 늘려가지고
뭐 보행 축도 뭐 새로 신설을 하고 도로도 단지 내로 가로지르게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거를 막 하더라고. 아니 그게 사실은 원래 이게 도로는 못 건들잖아요. 못 건드리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근데 거기를 차가 안 다니게 하면서 뭐 다른 거를 이제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보행 축을 만들어 가지고 15분 거리 내에 같은 단지처럼 이렇게 보행을 할 수 있게 안에 공원도 놓고 커뮤니티 시설도 놓고 이렇게 하겠대요. 근데 저는 이런 건 있어요. 물론 모아타운 돼가지고 저희 그냥 투자자 입장으로서 네. 일단 봤었을 때 당연히 헌집이 새 집 되면 당연히 투자 수익 좋고 다 좋죠. 근데 나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로 봤었을 때 앞으로 100년 후를 봤었을 때 저는 이거를 다시 언젠가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또 그죠? 무너질 것 같으면 또 하겠지.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거 말고 다른 대안 방법이 있을까? 그때도 분명히 도로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여기 각 용적률이 틀린 거에 사업성이 틀린 부분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급조된 개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정치인이 와가지고 아니 모아타운이 뭐예요? 아니 모아타운 이거 했던 건축물이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싹 들어없고 초고층 고밀 개발로 갑시다. 이러면 하는 거야 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그래요. 원래는 15층까지 이제 완화를 네. 해줬다가 25층까지 또 완화를 25층까지 해줬다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더 높게 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 아니 그냥 막 내뱉으면 막 된다니까 그냥. 왜냐면 난 내가 직접 살 건 아니고 내가 나중에 우리 자녀한테 이걸 좀 물려주려고 하지 모아타운을. 그럼 걔도 언젠간 재개발 재건축 할 거 아니야. 네. 나는 그 앞으로 뭐라 그래 앞길을 세 번이라고 그러대 뭐라 그러대 한 수, 두 수, 세 수라고 하면 세 수까지 보고 하는 거지 나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나도 얘기하면서 좀 씹혔어 솔직하게. 오늘 이러다가 저- 이제 모아타운이 서울시 대부분의 그 소규모 재건축에 다 이렇게 이 모아타운으로만 갈지 않을까 이런 우선은 보여요. 자기 임기 내에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면 속도전. 속도전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속도가 빠른 걸 잘 급조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모아타운이에요. 5년 후에 이제 또 입주까지 가능한 그런 게 나올 것 같긴 해요. 항상 이게 개발 얘기가 나오면 돈 없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반대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뭐하고 하려고 시도비를 막 쓰겠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동의서가 빨리빨리 고치면 다수결의 의결로 그냥 막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요. 가로주택이라는 거 지금 막 아파트가 비싼데 누가 안 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막 반대파의 의견은 묵살해가지고 동의서부터 다 걷어왔으니까 너네 그냥 법대로 하자 이래 밀어붙이는 게. 절차 사업이니까 절차에다 걸맞는 그 단계별로 절차에 걸맞는 동의가 나오면은 진행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합법적이 생기잖아. 조합 그러니까 모아타운 조합 설립만 되면 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거 오늘 이제 아까 전에 보니까 안티파르티자님이 오늘 종부세 재산세 그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된다던데 바뀐다던데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은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못했고요. 네. 요거까지는 나왔어요. 아파트 준공은 15억 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을 대출을 해주겠다.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이제 건드리면서 뭐 발표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부터 하는 거고. 아까 전에 대충 보신 분들은 준공 후에 15억이 넘어도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된대. 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 중도금 대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인데 5억이 중도금이었어. 네. 그 5억만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5억 대출해 주는 거지. 근데 15억 원 넘었을 때 아예 안 해주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거 전환 대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아예 안 해주니까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원래 해줘야 되는 거 니네가 안 해줬다가 다시 했는데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이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또 몇 개가 있는데 우선은 뭐 저기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보금자리론은 이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 아파트에 해당이 되잖아요. 생애 최초 6억 이하 아파트. 네. 이게 어딨어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적격 대출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했는데 적격 대출은 9억이래요. 그래요. 9억인데 이게 되게 어이없는 아까 뉴스가 나왔거든요.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A씨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제 결혼을 한대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9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보러 갔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적격 대출이라는 게 뭐냐? 한정된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4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초장기로 갚을 수 모기지네. 있게끔 모기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도가 얼마냐? 9억짜리 한도까지 이제 하면은 소득 안 보고 5억까지는 대출을 해준대요. 많이 주네. 근데 이거 뉴스 자체가 엉터리잖아. 음. 장난해? 30대 초반이 4억이 어딨어? 미친 거야? 뉴스를 소설을 쓰려면 소설을 쓰라니까 내가. 그 앞에 이 기사는 가상이므로 뭐 이렇게 써. 4억짜리 집을 돈을 갖다가 9억짜리 아파트를
적격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 9억이래 시세가. 시세가 9억인데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KB에는 9억 8천으로 나와서 안 된대. 아니 그러면 8천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KB에 항의를 해야죠. 아니 시세가 9억 아닙니까? 장난하냐? KB는 왜 실거래가보다 8천만 원이 높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런 소설을 쓰고 그걸 기사라고 하는 이 거지 같은 놈의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토리라인은 정말 아니 재밌었네. A 씨가 4억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지랄들 하고 있네 진짜. 있을 수는 있지. 아니 4억이 그럼 부모가 금수저니까는 4억을 갖다가 아이고 그걸 갖다가 뭐 적격 대출을 받아? 지랄들 하고 있다 진짜. 아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의학풍선님이 집 사면은 죄인, 네. 집 가지면 죄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가 무슨 그따위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아유. 요즘 기자들은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라고. 그건 소설가야. 소설가인데 재미도 없어 소설이. 무협 소설이 더 재밌어. 네.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그리고 굿피플님이거든요. SNS 홍보 인증하면 커피 한 잔 쏘는 행사 해주시면 당장 하시죠.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거를 네. SNS 카카오톡에 올려가지고 네. 다른 사람한테 이거 봐라 재밌다 네. 하고 그걸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은 저희가 커피 쿠폰을 하나씩 드리는 거죠. 그래요? 네, 홍보를 하는 거지.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그 언제부터 뭐 당장 하시죠. 하는 방법 할 줄 아나 이거? 누구한테 얘기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님 중에서 지금 저희 방송에 대해서 SNS 본인의 SNS 홍보해 주시면은 네. 이 커피 쿠폰을 증정해 드리는 그런 이벤트 행사 바로 오늘부터 진행해 볼까요? 뭐 결제는 받으셨습니까? 네, 뭐 결제는 받아내겠습니다. 아니 뭐 네 돈으로 줄 거야? 뭐 제가 한두 분 정도는 쏘겠습니다. 한두 돈 분. 갖고는 뭐 합니까 아니 이거? 지금 실시간에 200명? 40명이 보고 계신데 이거 40명 하면 지금 40전 나가야 돼요 우리. 심리사님이 한 절반은 정도 아니, 부탁을 한번 갑자기 드려볼게요.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너날 끌고 가? 저 54 그러면 얼마야? 저 80만 원 아니야? 아니 뭐 5천원씩 금액은 40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80만 원인데? 네, 아마 그 구피플님께서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근데 않겠냐. 제가 알았어요. 이제 이게 원흉이 뭔지 알았어. 음. 목요일이야. 이 목요일이 안 좋은 날이에요. 목요일. 목요일이- 그러면은 지금 부익이 하는 겁니까? 오늘 신사가 하는 겁니까? 신사는 팔았다며요. 팔아듯이 방송을 하겠지. 안 한다니까. 그래? 은퇴했다니까. 아이 은퇴했다고? 은퇴- 네, 다른 사람이 이제 방송을 뭐 유사하게 은퇴했으니까 거예요. 이제 부익 남받기에 정태익 씨밖에 없는데 네. 두고 봅시다. 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고민했잖아. 그래서 내가 목요일에 좀 아니 그 나는 목요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나 얘기 목요일날 얘기 안 했어. 본인이 목요일 하자고. 아니야 임PD가 그런 거야. 뭐또 서로 임PD님 불러와요 빨리. 짬뽕 먹으러 간 거 아니야. 아이 진짜 짜증내. 하여튼 네. 뭐 뉴스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이 못생긴 물고기 권성동 아저씨가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이거 하시죠. 이제 마지막 뉴스로 네. 권성동 아저씨 얘기는 별로 들을 것도 없습니다.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참 젊은 놈들이 돈 벌어서 주식하고 이렇게. 비트코인 해가지고 나 은퇴하고 내가 왜 고정적으로 개도 아니고 목줄을 차고 나서 내가 월급쟁이 노릇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지네 나름대로는 이제 은퇴족이다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불에 타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사로 들어오고 싶다고. 다시 컴백. 근데 파이어족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식이랑 뭐 코인 하시는 네. 분들 계시지만 이거부터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파이어족도 있어요.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월세 수익이나 임대 그렇죠. 수익이 그렇죠. 저 가져가는 임대 수익 얻어가지고 네. 건물주 노릇 한번 해보겠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식과 코인에 대한 얘기만 근데 하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영끌 대출 마련한 부동산은 하락 이렇게 네. 나오는데 파이어족은 이따위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음. 영끌 해가지고 부동산에 묻어놓는 건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치 이 친구들은 어. 레버리지를 이 주지 사람은 아니면은 예. 조그마한 원룸이나 뭐 그렇죠. 얼마 투자 안 되는 금액 네. 갖고서는 월세 한 달에 30만 원짜리, 네. 20만 원짜리 이런 거를 차곡차곡 10개 만들어 놓게 되면 한 달에 3,400 벌고 뭐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 이런 사람들 제가 다시 한번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이 동아일보가 가장 이 소설계에서 요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네. 이 동아일보라는 소설을 쓰면 돼 그냥. 동아일보 자체가 소설책이야. 그리고 저자가 막 누구 2호 왜 37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발간해야 돼. 동아일보에 나오는 모든 기사는 다 소설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기자들이 소설의 능력들이 예, 많은 나 회사 거잖아요. 돌아갈래 이따위로 얘기한 사람 뭐 실명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봐, 이거 소설이야. 올해 30대 후반인 A 씨는 대학에서 이거 자체가 소설이야. 그러니까 독자들이 읽기 쉬우니까 혹하는 그런 기사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보니까. 그냥 이거 누군지도 몰라. 이게 자기일 수도 있어요 본인. 오, 자아가 그러면 반영되는 소설가가 소설일 수도 아니죠. 있겠네요. 그렇지. 그럼 자서전이지. 자서전이지 자서전. 소설가가 네. 아니지. 난 동아일보 인터넷 기자들 같은 게 진짜 싫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진짜 지면에도 그렇게 똑같은 게 나와요. 진짜 보면 찢어버리고 싶어. 야, 너무 소설이 심하니까. 인터넷상에 이런 기사들을 지면까지 실는다는 거죠. 이거 있잖아 이거 봐. 수염을 왜 안 깎아? 이거 뭐 소주예요? 주가 하락되니까 이제 저기 뭐야 비트코인이 하락되니까 완전히 그래서- 실망해서 어, 넘어져 있네. 그래서 빠져 있네요. 이런 이제 잠을 자면서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옛날에 이랬다는 거지. 옛날에 아니 아니, 상상하는 거 다시 상상, 돌아가네. 다시 회사로 돌아가네. 이거 봐 다 이거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파이어족을 네. 그만두고 다시 회사를 복귀하고 싶다라는 네, 어떤 욕망을 그런 소설을 그린 이제 쓴 그림이네. 거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뭐 실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보는 거예요. 3억 원을 빚을 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어족은 갭 투자에 빚을 내거나 뭐 할 수도 없고 네 이건 다 수익률 100%를 달성하자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는 주식이나 코인에 뭔가 잘못된 투자를 했다. 그렇지. 대부분 단타 매매로 이제 하는 그렇죠. 뭐 분들이 그리고 많죠. 한참 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저도 사실 한참 오를 때 코인을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나는 관심이 원래 없었어 코인이. 근데 누구 때문에? 인피드라고 있었는데. 저 옆에 있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짬뽕 드시고 왔나 봐. 맨날 와가지고 막 돈 얼마 벌었다 몇 프로 벌었다 맨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도대체 코인으로? 뭘 하냐. 그랬더니 코인 하는데 나보고 한번 해보래. 네.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지? 업다운인가 뭐야 그거? 업비트. 아니 업비트가 아니라 그 뭐야 올라갈 때 거는 거랑 내려갈 때 거는 거 있었잖아. 선물. 아니 선물? 숏롱. 어. 롱숏이 있다고 그거 하루 아침에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약간 공매도 같은 그런 네, 느낌. 공매도. 아니 뭐 네, 그런 거 선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갖고서는 그때 회사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때 같이 일했던 네. 한 다 그 얘기만 하니까 나만 좀 병신 같잖아.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안 했는데. 난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 계좌 개설하고 막 이거를 옆에서 막 다 해주더라고 핸드폰 갖고 내 거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팔지도 못하는데 네. 이제 피해를 봤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누가 만들어줬다 그랬잖아. 네. 자기가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못 팔아. 내가 내 계좌에 와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계좌에 들어와도 그 돈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찾고 못 팔아. 그게 무슨 코리아뱅크인가? 수익이 나도 못 찾아. K뱅크. 손해를 봐도 못 팔아. 그럼 본인 계좌 본인의 본인 돈이 계좌인데 아니에요. 본인 계좌인데 아니야.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남들이 아니야? 만들어줘서 돈 입금을 했는데 다 모른대. 아니 상속 증여도 안 돼. 아, 그러네. 그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뭘 상속을 해? 그 비밀번호를 풀어내는 분께서 주인이 그렇죠. 되시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얼마 남지도 않았어 이제. 왜냐면 최근까지 마이너스 80% 했었거든요. 근데 40몇 지금 나 마이너스 한 50%까지 쫙 올라왔어 지금. 이더리움 크래시 좋잖아. 봤어 얼마인가 지금 오늘? 3만 원 정도 안 돼요. 오 또 올랐어. 야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 포장마차 한번 거하게 쏘세요. 아 깔끔하지. 저 밖에서 얘기하는 사이에 네. 아까 구피플님이 네. 40명 정도는 제가 한 장씩 쏠게요. 야 멋있습니다. 근데 지금 42명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목요일이 안 좋은 거라니까. 그래요. 제 분명히 이거 제가 한참 고민해봤거든요. 목요일 날만 되면 이 난리가 나. 사달이나. 야 화요일 날에서 60명이나 40명이나. 아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봐봐 이제. 그러면 이제 70명 들어온다. 자 저희는요 동시 구독자 수분이 그 동시 시청자라고 그래야 되죠? 접속자. 네. 2,000명이 될 때까지 저희 방송 쭉 갑니다. 안티파르티자님이 시민사님 그래도 언젠가는 큰 부자 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못 찾는다니까요. 그 비밀번호 까먹었다니까. 까먹은 게 아니라 아무도 누구도 안 알려줬다니까 나한테. 이게 어떻게 안 알려줘 그걸. 아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고 이거 누구 아니 만들어주신 분이 저 바깥에 계시잖아요. 모른대. 뭘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쪼냐? 그걸 어떻게 해 내가. 하여간에 저는 2시에 상담이 있으니까 밥 먹고 와야 되거든요. 임PD님하고 짬뽕을 또 먹어야 되는데 아니 요거 뉴스 마저 읽고. 네. 금리까지 오르면서 땡빚을 얻어가지고 3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20억 가까이 불렸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실체가 없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깡통이 되는 게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최근 너무 밟아서.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실체가 없잖아. 내가 이거 뭐 갖고 있어봤자 뭐해? 실체가 없는데. 이게 그 나는 맨날 비판하는 그러는데. 분들이 그 화폐랑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돈하고밖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물 아니, 근데 봐봐요. 자산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근데 나는 지금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있지. 본 적 있어요? 아이 보조 나 지금 저기 차에 9만 원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전처럼 요즘에 이제 카드 많이 쓰니까. 요즘에는 카드도 많이 쓰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언젠가는 화폐로의 가치를 인정받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쵸. 그러니까 언젠가는요 언제냐고 그걸 근데 알아야 투자를 하지.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가상 화폐를 쓰는
나라들 아직도 많습니다. 아니 그 남미 쪽에 가면은 많이 쓰고 있고요. 남들이 다 망했잖아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요? 남미 그래, 쪽에 쓰고 망했잖아.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 일부, 그다음 유럽 일부에서도 화폐가 공용됩니다. 그리고 걔네만 코카콜라 따가지고 마시면서 막 예를 비트코인 들어서 막 그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 핸드폰 보고 메시하죠, 있잖아요. 메시. 축구 네. 최고의 그 스타인 메시도 아시다시피 연봉인가요? 이적금을 코인으로 받았잖아요. 걔 그죠? 망했네. 메시 망해.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 거구나. 아닌가? 그, 등신. 맞죠? 아유. 왜? 아니 등신이지 그게 무슨 돈으로 받아도 모자를 팔아. 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유 이런 멍청한 놈. 야, 축구만 잘하면 뭐하냐. 아유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야, 그 사람이 현명한 걸 수도 아마 있어. 메시도 비밀번호 모를 거예요. 메시도 몰라 못 팔아 그거. 그 나랑 걔랑 별 차이 그 차이 별 차이 안 나네.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부동산계의 메시. 그냥 부동산. 네, 묻어두시고 심정이 타임 캡슐에 묻어두시고 한 20년 후에 꺼내 보십시오. 아니 못 꺼낸다니까. 글쎄 못 찾는다니까. 아, 비밀번호 몰라서? 아니 근데 계좌 이름은 내 이름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네. 내가 저 넣었으니까. 의학풍선님이 좋은 솔루션 주셨어요. 만들어 주신 분한테 반을 준다고 하면 알려줄 수도 있대. 아니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 마이너스 처음에는 내가 수익이 거의 네. 200%까지 났다니까요. 2배가 됐어. 그때는 맨날 사고 팔고 진짜 맨날 그렇게 하니까. 전업이었어요. 부동산 안 하고 그것만 하더라고. 아니 좋잖아. 그래서 뭐 상담 끝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뭐 잠깐 옥상 가 있는 밥 먹는 시간 다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계속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왜냐면 이게 주식장처럼 마감장이 없거든요. 어. 마감장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야. 24시간 내내 그냥 24시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미가 노래를 만든 거잖아요. 24시간이 24시간이 모자라. 모자라. 그 비트코인 때문에 나온 노래예요. 맞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나온 거야. 24시간 모자르잖아. 그 주식 해외 주식 개설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고. 눈 빨개지고 아침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 200% 수익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냥 묻어놓고 하나만 묻어놓고 그냥 있었죠. 네. 근데 걔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렇게 돼. 아니 좀 서서히 이제 회복해가지고 다시 형태가 갖춰질 겁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보다 안전한 투자는 그러니까 보장된 어떤 한정된 물건에 대한 투자는 저는 권장을 하는데 그거 하나는 해놓고 나서 코인으로 대박을 치든 주식을 해서 뭐 까먹든 안전자산은 보유한 다음에 하라고. 그러니까 실물에 현물에 투자하는 현물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현물이라는 게 항상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우선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코인을 하든 도박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하라니까. 그거예요. 딴 것도 됩니다. 내 몸뚱이랑 그 실물 자산 가치가 한정되어 있는 실물 자산 두 개밖에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야. 내 몸뚱이랑 실물 자산. 그 실물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네, 그러니까 아니, 부동산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막 그러잖아. 석유도 있고 난 금 같아. 달러도 있고. 금 난 금에다 투자할 거야 이제. 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다 갖다 놓고서는 빨아먹으면 돼. 아 넘겨서 어. 막 회 먹을 때 뿌려 먹고 이렇게. 아니 문제면 금 묻혀서 먹는 거잖아. 묻어 나오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월급쟁이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네. 지금 참 경기가 많이 힘들다고도 얘기들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 몇 명이 됐는데 왜 기사 씁니까 이거? 아니 이러고 아니 있잖아요. 파이어족이 진짜 이렇게 기사까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뭐 알려야 되는 기사 내용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동아일보는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동아일보라는 소설책이 1권부터 10권까지 나오면은 그거 한정판이니까 그걸 사세요. 그래서 걔는- 읽어보면 돼. 기사만 읽어봐도 겁나 재밌어. 다 소설이거든. 근데 얘는 유독 겨드랑이가 시커멓네요. 아유 얘가 오죽하겠어요. 여기 떼야. 이거 떼고 이거 수뭐 홍두깨 선생님 같이 이 생겼네. 새끼 아까 전에 그 아파트 똥 싼 새끼 아니야 이거? 노가다 하고 와가지고. 하여튼 오늘 뭐 뉴스는 어떻게 다 여기까지- 끝난 겁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간이 꽤 돼가지고 아, 시간이 그죠? 진짜- 지금 아주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오랜 장시간이죠. 네. 1시간을 넘게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오긴 했지만 시청해주신 분들 뭐 한 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00분이 됐든 간에 100분까지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40분 정도. 40한 3분 정도.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요일 날은 진짜 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굿피플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이런 저희 시청자분 계신다는 것도 네, 저희들 되게 너무너무 좋은 의견이신 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40분 정도에 대한 거는 굿피플님이 내식을 했으니까 광고 다시 한번 시작 한번 해보죠. 우선은 구피플님이 저희한테 40인분의 커피 값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유사수신이라고 하네 이거. 그냥 기부. 아니 이거 그 뭐지 우리 돈 넣는 거 뭐라는 거야 이거? 슈퍼챗. 슈퍼챗. 아 슈퍼챗. 이거 아니, 언제 아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슈퍼챗? 싫어요. 슈퍼챗으로 주지 마시고 네. 제 개인 계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돈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늘려가지고 400명에게 커피를 쏘도록 제가 열심히 오, 그래.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소주를 많이 먹고 아이디어를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의도가 선하니까 뭐 유사 수신까지는 아니고요. 괜찮네요. 의도가 선하시기 의도가 때문에. 선해도 유사 수신이지 뭐. 자, 의학 부모님이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뉴스하시는 분들이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지금 부인랑 가시면 더 솔직한 방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대부분 가식적이야. 그래요? 잘생겼잖아. 아니 잘생겼지. 저도 그렇게 폼이 있고 진짜 멋들어지게도 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딱 그 저기 매제 같이 생겼어. 우리 매제랑 말투도 비슷한 거지. 그래. 자, 한 주가 이제 마무리 돼가는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오늘까지만 비가 온다 그러나요? 오늘까지 오고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 피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또 많이 다시 이제 뭐라 재발하고 그러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뭐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뭐 이름도 이상해. 뭐 스텔스인가 뭐. 뭐 그쵸? 30만 명, 100만 명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코로나를 한번 걸려가지고 한번 제가 그 집에서 격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이 사무실에 지금 스튜디오에 5명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이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 넌 안 걸렸었지? 저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더 아, 조심. 걸렸어요? 혹시? 아, 그거 나만 안 걸렸었네. 그러니까 나는 걸려봐서 아는데 그래도 괴롭긴 엄청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 걸리게 그죠? 그 마스크 같은 거 꼭 착용 좀 해주시고 저희는 어차피 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항상 그런 건강이라든지 이런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더 재밌고 유익한 뉴스를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아마 오늘 발표하는 내용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하겠지 네. 그죠? 그래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